자, 이제 저희가 슈퍼리그 얘기를 하느라 못다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미뤄진 주제죠. 네, 그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을 했었던, 그리고 댓글에 이 얘기도 끝나면 해주실 거죠? 라고 말이 많았었던 이 한지 플래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발발됐는지, 조짐은 보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브라쪼와 플릭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브라쪼, 일단 그리고 지금 바이언의 감독인 플릭, 이렇게 둘 간의 불화가 결국은 플릭의 사인 발표까지 이어지게 된 시발점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이 둘 간의 이적 시장 불화가 먼저 발발이 됐어요. 첫 번째로 플릭이 작년 1월 임시 감독으로 일하는 동안에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팀에 최소 2명 정도의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영입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선수단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브라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응을 한 부분을 보면 인터뷰를 듣고 되게 놀랐대요. 왜냐면 플릭이 얘기한 부분에 놀랐다. 나라면 미디어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더라고요. 아예 이 플릭이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부분을 일정 부분 브라쪼는 불쾌하게 반응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플릭이 이 당시 이제 기사들을 보면 티모 베르너의 영입을 원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당시 티모 베르너는 바이언과 베르너의 링크가 있었죠. 네, 라이프치히에 소속이 돼 있을 때였죠. 근데 라젠발에서 뛰던 베르너를 영입을 원했지만 브라쪼는 베르너는 팀의 시스템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건 어쨌든 감독이 판단해야 되는 문제고, 물론 이제 구단의 보드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선수를 기용하고 실질적으로 쓰는 건 감독이기 때문에 이거는 플릭 쪽의 의견이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베르너가, 물론 지금 베르너는 결정력에 너무 큰 문제가 있는 선수로 약간 이미지가 잡힌 부분은 있지만, 그렇지. 분데스리가 한정에서 또 라젠바르에서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엄청 좋은 선수였어. 리그에서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공격수였거든요. 특히나 플릭이 아주 절실하게 원했지만 결국 브라쪼는 이 영입을 탐탁치 않게 여겼다. 그리고 앞서서 이 겨울 이적 시장 기간 동안 플릭은 2명, 3명 정도의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아예 얘기를 했는데 정작 브라쪼는 이 겨울 이적 시장 동안 겨우겨우 말미가 되어서야 레알 마드리드의 오드리오 솔라를 임대해 오는 데 그쳤습니다. 근데 오드리오 솔라는 당연히 지금 기량에서도 그렇듯 바이언에서도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고, 아니 그때도 별로였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결국 보면 플릭이 원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오디오 솔라는 뭐 결국 이제 팀이 2명, 3명의 영입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정작 오디오 솔라 1명만 영입이 됐기 때문에 결국 이 영입은 뭐 무에 그쳐질 정도였다. 좀 적절치 않은 보강이었다고 봐야 될 부분이고, 플릭은 감독인 자신이 이적 시장에 좀 더 영향을 미치길 원했대요. 그래서 이적 거부권 정도는 내가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네, 구단이 뭔가 영입을 해와도 이 영입은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감독이 뭔가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달라고 구단에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브라쪼는 이게 자기 권한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렇죠. 묵살했어요. 그래서 스쿼드 구성과 이적 시장 최종 결정은 오직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브라쪼의 입장이었고요. 중재를 한번 시도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2020년 3월에 이 부분이 실제로 빌트에서 다뤄지면서 둘 간의 충돌이 있구나 라는 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조금 알게 됐지. 네, 근데 올리버 칸이 플릭과 브라쪼를 불러서 함께 대화를 시도했고, 그래서 같이 우리 그냥 잘 해결해 나가자. 같이 이제 미래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서로 간의 분위기, 충돌이 잘 정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이적 시장인데, 올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지 플릭은 티모 베르너와 데스트, 하베르츠, 도도, 단타스의 영입을 원했고, 브라쪼는 오히려 플릭이 원했던 영입들의 매물을 거부하고 본인이 원했던 리로이 자네와 더글라스 코스타, 로카, 부나사르 이러한 자원들 영입에 촉구를 했습니다. 단타스는 어쨌든 왔네. 근데 네, 물론 이제 리로이 자네는 엄연히 따지면 올 시즌이 아닌 지난 시즌의 영입 작품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단타스를 제외하고서는 플릭이 원했던 매물들의 영입을 브라쪼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브라쪼는 본인이 원했던, 또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자원들을 영입하는 것에 집중을 했고요. 플릭은 결국 브라쪼가 영입해온 새 얼굴들이 애매하다고 느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선수들, 그리고 덧붙여서 추포모팅과 니벨까지 이 자원들은 주전급이 아니라고 플릭은 보면서 당연히 출전 기회를 제한적으로 주는데 그치는 상태고, 브라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영입한 선수들이 왜 적극적으로 써주지 않느냐. 결국 이 부분에서 좀 더 불만이 심화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플릭의 의견은 스쿼드 구성에 반영이 적게 될 수밖에 없었고, 올 시즌 이적의 대부분은 브라쪼의 독단적인 추진이었고요. 결국 플릭은 인터뷰를 통해서
야, 지난 시즌에 바이언이 스쿼드가 더 좋았던 것 같다.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브라조 디렉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또 얘기가 나왔었던 게 그 뉴벨 건입니다. 네. 이 뉴벨 건은 어떻게 됐느냐? 먼저 브라조가 노이어의 어떤 재계약 그리고 니벨의 영입 이 부분에서 어떤 과정을 그렸는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장기 부상 여파로 노이어가 잠깐 폼이 부진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때 브라조가 그 노이어의 경쟁자로 니벨 골키퍼를 영입할 것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단적으로 또 브라조가 니벨하고 협상을 하는데 무리수를 뒀어요. 본인이 아예 입을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 놀린 거지. 이거는. 잘못 놀린 거죠. 니벨한테 너 시즌당 10경기에서 15경기 정도는 출전을 보장해줄 수 있다. 아니 근데 노이어가 만약에 이제 부상 없이 건재하다면 이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고 근데 감독이 어쨌든 기용을 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브라조가 협상 과정에서 그놈의 입이 말썽이에요. 이걸 얘기해버린 바람에 니벨도 괜찮겠거니 라는 생각에 실제로 계약 협상을 했고 FA로 이제 니벨이 영입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협상 과정에서 브라조가 얘기를 한 부분이니까 출전 보장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일이 결국 브라조가 독단적으로 벌였다는 데 있습니다. 브라조가 이 일을 벌이게 되면서 감독인 플릭은 당연히 상황을 아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감독 대행직을 맡게 된 것이었고 그 무렵에 노이어는 오히려 폼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플릭은 노이어를 더 중시해서 쓸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노이어하고 이제 재계약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브라조는 노이어한테 야, 니벨이 시즌당 10경기에서 15경기를 뛰어야 될 것 같다 라고 통보를 한 거예요. 노이어는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쵸. 이게 뭔 일이냐. 니벨하고 결국 협상을 한 거는 너의 몫이고 나는 지금 이제 슬슬 폼을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인데 나로서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노이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을 갖고 재계약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감독 대행과 감독직을 넘겨받게 된 플릭은 폼을 찾은 노이어를 주전으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네, 그러면서 2022 시즌, 그러니까 올 시즌에 온 니벨은 철저하게 후보 선수로 좀 밀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이제 보면 브라조는 야 2019년 여름에 내가 니벨을 데려올 당시에 출전 시간 보장을 약속했었기 때문에 기회를 좀 달라 이렇게 좀 촉구를 했었고 반대로 이제 헤네스 회장도 이 부분을 보면은 제가 볼 때 여기서 이제 브라조의 편에 좀 들어있다라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같은 이제 또 보드진이기도 하니까. 네, 헤네스 회장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노이어가 니벨이 바이언에 남을 수 있게 몇 경기 정도는 출전을 양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얘기까지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무슨 그러니까 동네 축구도 아니고. 바이언이란 정말 세계 최고 메가 클럽인데 노이어가 폼이 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계약 문제로 인해서 선수에게 출전 기회를 주라고 이걸 보드진이 입으로 얘기한다? 이거는 사실 저는 말도 안 되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 브라조와 헤네스가 약간 같은 배를 탄 인물들이구나 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왜 브라조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본인이 갑자기 협상 과정에서 너 출전 시간 약속해 줄 수 있어 라고 본인의 월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렇죠. 좀 이적 시장 관련해서 너무 플릭에게 권한을 안 주면서 본인의 권한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들 이 모든 전제에는 제가 볼 땐 헤네스 회장이 같은 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권력을 등에 업고 브라조 역시도 좀 선을 넘는 행동을 그동안 해왔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 플릭은 티아고 알라바와의 계약 만료를 원치 않았었어요. 물론 이제 티아고 알라바는 엄연히 따지면 뭐 선수 본인의 의사라든지 그렇지. 또 알라바가 원했던 요 높은 주급이라든지 티아고도 나가고 싶다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거는 뭐 브라조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거나 하지 못했거나 근데 문제는 브라조가 11월 초에 작년 11월 초에 알라바와의 계약 제한 철회를 발표했는데 근데 이 발표 시기가 그래 이거 기억난다. 잘츠부르크전과 도르트문트전을 앞두고 발생을 했어요. 플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왜 이 중요 경기 앞두고 구단 분위기를 흔들 수 있는 발표를 하느냐. 그래서 오히려 인터뷰를 통해서 이 시기에 이런 논란을 다투게 되어 나는 기분이 좋지 않다. 좋지 않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보아탱 재계약 관련입니다. 제롬 보아탱의 재계약을 플릭은 희망하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그래서 이제 루메닉에도 플릭이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으니까 보아탱 에이전트에게 2주 뒤에 우리 협상 한번 해보자 라고 2주 뒤에 한번 보자라고 재계약의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루메닉에도 플릭도 보아탱의 재계약을 희망했고 실제로 준비하는 듯 보였으나 브라조는 보아탱이 중요하지 않은 자원이라고 판단을 해서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이전트한테 이 무렵에 아예 방출까지 통보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그 바이언 막 보드진도 그 보아탱
팀 나갈 거다. 그리고 이제 바이언 보드진이 가끔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계약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죠. 그렇죠. 티아고 알칸타라 이적할 때도 그랬었고. 네, 그랬었고. 발표 시기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헤네스 회장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브라쪼와 결국 같은 배를 탄 인물이니까 보아탱은 팀을 떠날 것이라고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헤네스는 실제로 밀러, 훔멜스, 보아탱 중에 보아탱은 대표팀에 돌아갈 수준이 아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플릭이 끝까지 보아탱의 재계약을 원했지만 인터뷰를 통해서 헤네스의 발언은 되게 자연스럽네요. 본인 거 떨어뜨리고 내 거 가져가는 마음이 급하거든요. 왜 급하죠? 배고파서 네, 밥 먹어야 되니까. 네, 천천히 해야 됩니다. 네, 아무튼 플릭은 그래서 이제 끝까지 보아탱의 재계약을 원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헤네스가 이 시기에 갑자기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감독 입장에서 이건 당연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인터뷰로 헤네스의 발언 적절치 않아 라고 본인이 오히려 헤네스가 좀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라고 꼬집는 상황이 됐고 브라쪼는 이후에 이제 반응을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 직전에 TV를 통해서 보아탱은 기복이 좀 있고 부상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재계약을 없다라고 아예 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 이것도 중요 경기인 파리전 앞두고 TV 인터뷰로 브라쪼가 나선 거예요. 플릭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발표 시기가 너무 구단의 중요 경기를 앞두고 또 분위기를 흔든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그쵸. 당연히 화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아탱 건에 관해서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뭐 플릭 루메니게는 약간 비슷한 그죠. 그리고 브라쪼 헤네스가 이제 또 비슷한 입장을 하면서 이게 약간 그 뭐라고 해야지 약간 파가 나뉘는 거죠. 예. 그래서 보드진 간에 이러한 정치 싸움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결국 의견 차이가 실제로 심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는 보아탱하고의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걸 일찍 선언한 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바이언이 아직 질레하고 재계약을 한 게 아니거든요. 질레하고의 재계약 협상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아탱하고 재계약 안 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질레하고의 협상 과정에서 카드 하나를 바이언이 버리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왜냐면 선수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하나가 이탈을 해버리면 질레 측 입장에서는 야 너네 보아탱 재계약도 안 할 건데 그럼 우리 요구 조건 들어줘야지. 그래. 왜냐면 너네 센터백 없지? 그럼 우리 좀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이렇게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결국 이제 이 발표 자체는 당연히 바이언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었다. 결국 보면 브라쪼와 플릭의 불화가 이적 시장, 니벨건 그리고 선수 재계약건 때문에 실제로 있어왔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사실 이제 유로 2020 끝나고 나서 레브가 사인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물망에 올랐던 게 플릭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레브가 이제 독일 대표팀 감독직을 사임할 것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플릭의 대표팀 부임설은 지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올해 2월에 프랑크푸르트전 1대2로 그래, 치고서 둘이 싸웠다고. 네, 팀버스에서 플릭과 브라쪼가 다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플릭이 입 닥쳐! 라고 아예 브라쪼한테 얘기를 했었다고 하고 이 사실에 알려지면서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보드 이 두일간의 불화설은 계속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플릭은 나중에 기자회견에서 내가 좀 과한 언행을 했던 것 같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긴 했었고요. 근데 이런 누적된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결국 4월 17일 한지 플릭은 바이언을 떠나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독일 국가대표팀 링크도 있고 뭐 토트넘이나 유벤투스로 간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브라쪼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수석 코치인 미로슬라프 클로제하고도 불화가 좀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 브라쪼가 사실 늘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에요. 네. 코바치 선임 발표 때도 프랑크푸르트한테 예고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아니 우파메카노도 그죠. 근데 물론 우파메카노도 맞아요. 결국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먼저 얘기를 했는데 야 지금 라이프치히는 경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덜컥 발표를 해버리니까 당연히 이것도 무례하다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고 파바르 영입 때도 슈투트가르트한테 똑같은 짓을 했어요. 그리고 오도이 사네 영입 시도 때 폴크까지 곁들여지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브라쪼가 사실 입이 문제라고 바이언 팬들이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저희도 이제 뭐 커뮤니티 참고하고 바이언 팬분들 의견을 이렇게 조금 종합을 해보다 보면은 브라쪼는 뭐 이런 저희가 앞서서 얘기한 이런 플릭과의 불화도 있지만 이 새끼 항상 입이 문제다. 그렇죠. 왜 이거를 굳이 미디어에 가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가 주 이제 논쟁의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데도 결국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브라쪼는 자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결국 가장 핵심인데 이번에 플릭이 선수단에게 사임을 발표하면서 그때 브라쪼도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빌트 쪽에서 보도가 나왔죠. 네, 브라쪼는 고개를 두리번 하더니 곧이어서 박수를 보냈대요. 근데 이 행동 자체가 무례하지. 말이 그냥 좀 불쾌하죠. 팬의 입장에서는 브라쪼가 그동안 얼마나 문제가 많은 디렉터인지를 알고 있는데
플릭은 사임을 발표하면서 바이언을 떠날 것을 얘기했고 옆에서 브라조는 고작 박수만 치고 있었다는 것에 그쳤다고 하니까 실제로 둘 간에 불화가 있었기도 했었고요. 뷰티에서 또 하나 나온 소식은 바이언 감독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브라조를 지지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헤네스와 링크도 저희가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브라조가 이 정치를 잘한다. 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면 플릭이 나가더라도 브라조는 자신의 직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테우스가 약간 바이언 보드진 저격하는 인터뷰도 분명히 있었어요. 얼마나 지금 바이언 보드진의 정치 내부 정치 싸움이 심한가 이걸 좀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마테우스는 저격을 했는데 플릭은 구단의 보복을 주의해라. 더 이상 기름 붓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낫다. 조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상대 바이언이니까. 소규모 구단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바이언 보드진의 어떤 정치 싸움, 내부 싸움 그러면서 플릭이 계속 이렇게 바이언을 뭔가 다툼이 있을 시에는 본인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네.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브라조와 이 플릭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플릭은 향후 이제 행선지가 어디로 향할지도 이제 관건이 된 상황이에요. 네. 아마 독일 대표팀이 유력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뭐 이외에도 유벤투스나 토트넘 같은 팀들도 링크가 좀 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